선천적으로 치아가 타고날 때부터 변색이 돼서 타고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항생제나 치아에 착색되는 약물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35년차, 턱관절 장애를 20년 이상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먼저 치아 색깔은 왜 변하는 건가요? 색소가 변하게 하죠. 입속에 음식물 이런 색소가 잔류하고 있다가 계속 그게 안 닦이고 있으면 치아까지 이렇게 서서히 변색이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치아가 타고날 때부터 변색이 돼서 타고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치아 한두 개만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노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항생제나 치아에 착색되는 약물이 있거든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뭐 이런 종류, 그런 약물들이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하수 꼭 오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하수에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반상치라고 해서 치아가 노랗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선천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외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 치아를 부딪혔는데 좀 아프다가 그냥 괜찮았는데 뭐 2개월 아니면 또 길게는 6개월, 1년 지났더니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했다. 이게 치아 안에 그 치수가 외상을 받아서 헤모글로빈이나 이런 색소가 치아 밖으로 침착된 거예요. 그럼 멍든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치아가 멍들었는데 색소 침착이 될 수 있다, 멍들 수 있다. 표현이 멋있는데. 그러면 시중에 있는 자가 미백 제품들이 요즘 많잖아요. 예. 자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실제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노력에 비해서는 저는 없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6시간 이상 물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또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과산화수소 농도인데요, 15% 미만의 그거를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그걸 사용해보면 그렇게 효과가 썩 좋지는 않아요. 여러 번 해도 또 거기에서 거기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침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치아 변색에 차이가 생겨서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 미백은 그렇게 효과는 저는 썩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미백을 추천을 하죠.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치아 미백을 하는 건가요, 원래? 그렇죠. 우리가 과산화수소가 그 활성기 산소가 색소를 이렇게 옅하게 만들어서 빼내는 거예요. 탈색시키는 거예요. 탈색이랑 비슷하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제품들을 만약에 사용했을 때 올 수 있는 좀 부작용 같은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과산화수소가 잇몸에 닿게 되면 그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빨갛게 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과산화수소가 치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이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치과에서 이제 전문가한테 받는 미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문가 미백은 이제 과산화수소 농도를 35% 미만으로 높게 써서 잇몸 부위를 다 이렇게 그 약이 흘러가지 않게 잘 방어벽을 잘 치는 거예요, 치과에서. 그 다음에 농도 높은 걸로 그 치아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도포를 해서 한 20분 정도 이때 또 그 빛을 쏘여주죠. 그러면 빛이 좀 활성화돼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과산화수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잘 되는데 또 자극도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극이 갈 수 있는 거, 가령 충치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가 많이 닳아서 파인 거는 미리 치료를 하고 그 보호를 한 다음에 과산화수소 미백을 해야 치아가 덜 시리게 돼요. 이런 거를 잘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많이 시리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미백은 아까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보호막 또 미리 예방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게 전문가 미백이에요. 근데 제가 치과에서 예전에 잠깐 받았을 때는 치과에서는 좀 건조를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치아를. 이제 자가 미백은 아무래도 치아를 깨끗이 한 다음에 그래야 약재가 잘 스며들거든요. 왜냐면 치아 표면에는 프라그나 음식물 같은 게 있으면 그 미백제가 잘 도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균일하게 안 발라지고 그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아를 깨끗하게 전문가가 그걸로 깨끗이 광택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도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가 미백제도 네. 과산화수소 높은 걸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런 거죠. 네네. 아까 이제 그게 잇몸 쪽으로 약이 흘러 들어가서 네. 화상을 입거나 치아에 보호가 잘 안 돼서 또 많이 시리거나 또 치수가 괴사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자가미백은 그런 농도 차이나 이렇게 균일하게 안 발라지고 이렇게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얼룩이 질 수 있어요. 그 색상이 균일하게 하얗게 되지 않고 자가미백은 저는 썩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산화수소라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약품을 만지는 거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그렇죠. 확실하게 하려면 전문가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좋겠죠. 그렇다면 미백 치약은 조금 효과가 있는 미백 치약이요 하얘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요. 보통 한 3% 이내거든요. 닦을 때 보통 한 3분 닦잖아요. 예. 근데 3분 가지고 그게 썩 좋은 효과는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전문가 미백을 한 뒤에 유지 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착색되는 원리가 네. 색소가 물론 직접적으로 치아에 닿아서도 그렇지만 이 점막이나 혀 이런 데에 오래 잔류하게 돼 있어요. 그 잔류한 게 오랜 시간 이렇게 치아하고 서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백을 한 다음에는 오일 풀링 치약을 권유하죠. 왜냐하면 그 오일 풀링은 그런 색소, 점막에 있는 거를 잘 빼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더 잘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이렇게 가장 추천하는 치아 미백 방법은 뭘까요? 저는요, 전문가 미백. 치과에서 미백을 그렇죠.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유지 관리라고 하면 음식 있죠. 이런 거를 커피나 뭐 와인 이런 기호식품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런 거를 자주 드시는 분, 채소 많이 먹으면요, 되게 색소가 많아요. 실제로 채식하고 이 닦고 보세요. 그러면 색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채식이나 이런 색소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 양치를 하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치약을 잘 선택해라. 그래서 저는 전문가 미백 플러스 오일 풀링 치약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죠. 전문가 미백을 받고 오일 풀링 치약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네. 좋은 방법.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치아 미백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부작용도 종종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잘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